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배 밑바닥이 찢어지면서 기관실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에서 승객 195명은 근처에 있던 다른 여객선으로 옮겨 타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찬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가파도 부근 해상, 바다 한가운데 여객선이 멈춰서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서둘러 다른 배로 옮겨 탑니다. 여객선 안에는 구명조끼와 밧줄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기관실에는 물이 계속 새어 들어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승객 190여 명을 태우고 마라도를 출발해 서귀포 모슬포항으로 향하던 여객선이 가파도 인근에서 좌초됐습니다. 배가 그냥 달리는 와중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인지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부당탕탕탕탕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배에 타고 있던 승객 190여 명은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여객선으로 모두 무사히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승객들은 서귀포 모슬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기상이 좋지 않아 평상시와는 다른 항로로 운항을 하다 수심이 얕은 가파도 주변에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수중조사 결과 배 밑부분이 폭 3cm, 길이 40cm가량 찢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지금 확인한 결과 지금 중간 부위부터 해가지고 연골 부위, 지금 암초에 이제 긁혀서 지나간 흔적이 지금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경은 모슬포항으로 예인된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고 선장의 과실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상습적인 직원 폭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가 유보됐습니다.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피해 직원들이 징계를 의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징계를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교수의 교수직과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의사직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교수의 환자 진료는 어제부터 중단됐습니다. 도내 한 고교 운동부 학생들이 동급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학교에서 전학을 결정했지만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여전히 피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운동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이 학교 학생인 A군은 지난 9월부터 다른 운동부 동급생인 이모군과 임모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청소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때린 겁니다. 목 조르는 거는 여러 번의 경험이 있고 그냥 이렇게 복부 이런 데 강하게 강타하고 집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했다고 그 9개월을 생각하니까 진짜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폭행은 입학 직후인 올 초부터 학교에 폭행 사실이 알려진 9월 초까지 계속됐고 피해 학생만 10여 명에 이릅니다. 학교 측은 지난 10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2명을 강제 전학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전학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물건을 훔쳐가가지고 체육과 선생님한테 뺏긴 겁니다. 뭐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먼저 폭력 쓰는 애가 아니거든요. 결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은 폭행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황. 접촉하지 못한 거다. 사안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따로 일반 쪽에 와서 일반 학교 쪽에 와서 따로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가해 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올해도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제주 MBC는 올 한 해 제주 사회를 주요 키워드로 살펴보고 과제를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2018 도민의 선택을 통해 본 제주를 홍수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8년 한 해의 중간에 실시된 6.13 지방선거.
제주도민의 선택은 절묘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무소속 지사를 선택하면서도 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31개 지역구 가운데 25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며 전국적인 파란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하며 견제와 균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지사 선거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정당보다는 인물을 이렇게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도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당 중심의 투표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은 진보 정당의 돌풍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정의당은 11%를 넘는 정당 지지율을 얻어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등원시키는 성과를 냈고 노동당과 민중당도 지지율 1%의 벽을 넘었습니다. 특히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을 내걸고 20, 30대 청년들이 후보로 나선 녹색당의 의미 있는 기록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년 유권자 행동을 조직하는 등 선거의 정면에 나온 청년층의 활발한 움직임은 SNS 등으로 다양해진 매체를 통해 선택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기존 또는 기성의 정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성의 정치 문법과 다른 정치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많은 표심으로 작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후보들 사이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도지사는 물론 전현직 공무원들까지 줄지어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도민들에게 2018년의 선택은 새해 또 다른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삼다수 생산공장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지난 2달간 사고가 발생한 삼다수 공장을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사례가 확인돼 오 사장과 개발공사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생산 중단 명령을 내리고 작업장 안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민간에서 활용하던 빅데이터 분석이 공공부문에서도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현안 해결을 위해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 교통과 방범 등 행정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사천 케이블카 개통 이후 방문객의 휴대폰 사용 기록을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사천시 방문객은 주로 30대에서 50대 남자로 케이블카 주변에는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2.5배 증가했는데 사천에서 숙박하지 않고 남해나 진주로 이동했습니다. 24억 건의 SNS 분석에서는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가족여행, 일상 등의 단어 언급이 급증했고 긍정 비중이 높았습니다. 사천시가 유입 인구와 관광객 이동 경로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확대하도록 면밀한 대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는 그동안 비즈니스와 트렌드 분석 등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교통과 환경, 보건 등 공공부문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 233곳에 설치된 500여 대의 CCTV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24시간 분석해 범죄 예방에 활용합니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많았지만 그동안 최적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없었습니다. 남해군은 최근 인구와 범죄 빈도 등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5곳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좀 소외된 곳이나 아니면 또 다중 범죄가 우려되는 이런 곳에 빅데이터 분석은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행정에서 벗어나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과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 미리 시설물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까지 기온은 일시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4도로 어제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덕은 흐리고 서귀포와 남원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의 오늘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산지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성판악 3도, 윗세오름 영하 2도 보이고 있고요.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내일 오후를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 때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우나문수 남성규 대표 10만 원, ILS 어학원 임직원 일동 100만 원, 제주 개인택시 김동호 중부지부장과 지부원 일동 25만 원, 구자읍 해녀회 박숙희 회장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한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 적게 홀컵에 들어가는 알바트로스를 기록하면 축하 만찬 비용을 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해 9월 제주도 내 한 골프장에서 이를 달성했다며 400만 원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반발해 단식 농성 중인 김경배 씨가 제주시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고희범 제주시장을 만나 텐트 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로 점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김 씨의 텐트 설치는 불법이라며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2차례 보냈습니다. 최근 들어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노로바이러스 감염 신고는 147건으로 11월 하순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상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해 감염돼 음식은 익히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9일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경무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해서 우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이나 상여금 등을 제공하는 성과 옵션제를 확대합니다. 5급 사무관 승진 면접을 없애는 대신 교육을 의무화하고 상하급제로 제한된 다면평가제로 대체해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를 평가할 방침입니다. 해상과 육상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제주 국립공원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국립공원과 중산간, 곶자왈 등 육상 7개 지역과 마라도와 성산 일출봉 등 5개 해상 지역 등 610제곱킬로미터를 제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협의를 마친 뒤 하반기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서식하는 바다의 소나무인 해송류 4종이 보호 대상 해양 생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문섬 등에 서식하는 국제적 희귀종인 빗자루 해송과 망해송 등 4종을 보호 대상 해양 생물로 추가 지정해 서식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내 보호 대상 해양 생물은 80종으로 허가 없이 포획과 채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